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증시 자금에 대한 화면입니다. 빨간색은 신용융자 비율이고요. 그리고 금액이고, 그리고 이 분홍색 핑크빛 지수는 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45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 그만큼 현재 여러 자금들이 뭐 금리도 좀 낮고요. 대출을 활용한 시중에 융통되고 있는 그 자금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보다는 좀 주식시장 쪽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이 고객 예탁금에도 역시 적용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연일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그에 대한 세금 부과라든지 기타 좀 많이 좀 부동산을 정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잡으려는 그런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자금들이 들어가서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좀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기존의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금을 가지고 소액이라도 좀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예탁금에 좀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조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도 현금 가지고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융자 받아서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현금 투자로 가지고 계시던 종목이 물려서, 그러니까 좀 손실을 봐서 차라리 팔고 그 종목을 다시 좀 저렴하게 조금 더 떨어진 상태니까 융자를 좀 받아가지고 비중을 좀 높여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장에 좀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신용융자가 13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게 이틀 전인데요. 신용융자 13조 정도면 예전 같으면 이제 10조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위험하다, 신용융자가 위험하니 시장에 한번 눌리거나 빠질 수 있다, 조심하자란 그런 의견이 많이 좀 나옵니다. 근데 예년과는 다른 게 아무래도 이제 2개월 뒤에 공매도에 대한 그 한시적인 제한이 풀리지만 현재 한 2개월 정도 뒤까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공매도를 많이 맞던 종목들도 현재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좀 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융자 가지고 들어가도 뭐 미수까지는 아니어도요. 이 신용융자 가지고 차라리 들어가도 그래도 한 2개월 뒤면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수 같은 경우에 사면 최소 보통 미수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제 당일날 매수매도 많이 하시고 이틀 뒤까지 무조건 미수금을 뭐 팔아서 담보대출을 받던 아니면 기존에 현금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메꾸든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원 같은 경우는 한번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하면 이제 90일까지 어쨌든 신용융자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연장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융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차트로 보시면, 업종 차트로 보시면, 제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 1% 정도 상승했거든요. 1.05% 상승을 했고 종가는 783.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2017년 말쯤에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이끌어냈었던 이 코스닥 시장의 가장 그 중요한 지점은 한 770에서 8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여길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역시 기대감에 더 상당한 수급이 몰려서 지금 이렇게 이미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지고 있어요.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터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아마도 이렇게 뭐 융자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시면서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가장 좋은 것은 조금 눌리더라도, 이렇게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정말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해서 예탁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좀 상승하는 장을 개인들이 좀 이끌어내고 그렇게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개인들은 좀 여러 가지로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털면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를 좀 해지하고 갚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또 그 외인과 기관이 좀 받아서 올려주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의 자금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꿈을 꿉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현재 계속 말씀드렸던 이 2200에서 300포인트 정도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00포인트 정도 못 미칩니다만 충분히 그 우량주 위주로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기존에 이제 코스피 하면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좀 시장을 이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향후에는 뭐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 하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좀 더 어떤 다른 섹터가 좀 리딩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인사이트를 좀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이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했고요. 아울러서 조금 더 좋은 것은 외인과 기관이 두 주체 다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닥 매동입니다. 오늘 외인 1162억 그리고 기관 42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정도, 기관은 365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고 개인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 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에 시젠과 기타 몇 종목들을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오늘은 시젠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오늘은 3위 정도 했습니다. 어제 2위였죠. 그만큼 시장에서 그 시젠을 좀 눈여겨 보는 분들이 많다는 좀 생각이 들고 계속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가 명확하게 시판이 돼서 풀리기 전까지는 이 시젠이란 종목은 단순히 진단 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계속되면 시젠이 상승할 수도 있는 힘을 받는 좀 그런 상징적인 종목이 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인베스팅닷컴입니다. 여기서 외국 지수라든지 유럽 지수를 보면 어떤 큰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스닥이 되게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지금 10,000포인트를 좀 넘어섰는데 계속 조정이 나올 거다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우존스 뭐 S&P 500 뭐 크게 어떤 이슈가 없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좀 빠질 거라는 사실 생각에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걸로도 지금 현재 이런 상승을 좀 막지 못하는 분위기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지금 오후 8시 44분인데 역시 오늘도 크게 변동성 강하지 않은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선물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뭐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글로벌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번 상황판 볼게요. 이게 코로나도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미국이 현재 뭐 확진자가 하루에 75,000명 정도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지금 이 상승세라고 하면 뭐하지만 정말 그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렘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 모더나에서 백신, 렘데시비르는 치료제죠. 뭐 이런 거를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진 건강한 젊은이한테 투약을 하거나 백신 같은 게 모더나도요. 그랬을 때 항체가 생성된 거지.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의 좀 가장 고위험군은 고령자이신 분들이잖아요. 60세 이상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투여해서 실제로 적용했어도 백신이 정말 항체가 생기는지를 아직은 실험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뭐 1, 2주 안에 혹은 2, 3개월 안에 이 종식되기는 불가능하다. 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가지고 치료제라든지 뭐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 코로나를 좀 퇴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해외를 끼고 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얼마나 있어야지 임상 3상이 마무리되고 정말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지 그 기간이 굉장히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J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쉽게 눌리거나 막 빠지거나 막 이럴 분위기는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은 오늘 외국인 상위 순매수에 역시 CJ이 또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좀 많이 사고 있네요. 어제도 오늘도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거래대금 1위입니다. 지금 전체에서 보면 시젠이 한 4위 정도 되네요. 엄청납니다. 코스닥 시총이 시젠이 4위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5번째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매동 자체에 있어서는 시젠은 오늘 외인이 이렇게 한 212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30억 정도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3일째 계속 팔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오늘 양봉을 뽑아내면서 고점이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에 개인이 좀 순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면 오히려 좀 개인이 좀 털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뽑으면서 이제 시젠은 말씀을 다 드렸다, 그동안 뭐 고생하셨다라고 하고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시젠에 대한 종목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가고 나서 눌리면서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레벨업 하면서 기존의 뭐 국일제지라든지 혹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때에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 여러분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요. 요 봉에서 이 봉에서 그죠? 그랬는데 얘가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음봉을 맞으면서 쭉 밀려버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거래량 터진 양봉의 한 중간 밑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더 터졌었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이 정도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좀 시그널이 쉽지 않다, 만약 여기 도지형이나 이런 게 살짝 양봉 떠도 밀릴 수 있다, 21선까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래량도 좀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하락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에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을 다시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거래량이 물론 적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양봉의 상단에서 최종적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꽤 높게 갔어요. 그래도 뭐 18만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7만 8천원 이상, 17만 8,900원인가요? 그 정도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위로는 이 정도 공간이 좀 열려 있고요. 브롤리언밴드 상단까지, 이 브롤리언밴드 상단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1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좀 공간이 좀 남아 있고, 아시겠지만 모더나에 대한 이슈도 한번 백신이 나왔으니까 항체가 또 다 생성이 됐다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좀 눌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모더나가 그렇게 100% 완벽하게 모든 연령층에서 다 항체가 생성되는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기존에 있었던 백신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말씀을 하시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좀 높다고 합니다. 열이 좀 많이 나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상용할 단계는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설사 여기서 조금 눌리면서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레벨업된 상태에서 아마 외인이 또 순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와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7만원 이상은 지켜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만원 이상에서 움직이되 언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쭉쭉 올라갈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섣불리 그냥 매도 치고 조금 올라갔을 때 수익을 그냥 보고 나오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그리고 치료제와 이 백신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게 충분한 논리로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시즌이 소위 말하는 뭐 허접한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그 코스닥 4위라는 거는 아무나 아무 종목이나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세트리온 헬스케어 넘사지만은 세트리온 제약이나 시즌이나 한두 번 정도 10%, 뭐 몇 프로 올라가면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즌이 지금 상당히 당장 그 뭐 팔거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지 말고 7월 최소 뭐 8월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특별한 하락 시그널이라든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양봉을 뽑아내면서 지금 거래량은 적지만 뭐 금요일이라 사실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 금요일은 좀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움직임도 보통 금요일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전에 보통 변동성 강할 때 매매하시고 그냥 금요일 종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양봉을 좀 내주면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외인들이 순매수를 이 금액에서도 뭐 200억 넘게 해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이 좀 던진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단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가는 뭐 다행히 들쑥날쑥했습니다만 시간별로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 없이 종가하고 딱 맞아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17만 5,500원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 그림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 주말간에 뭐 치료제 소식이라든지 백신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뜬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밀린다 손 치더라도 제가 좀 살펴본 이 시즌의 움직임은 이 레벨업된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좀 우상향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악재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치료제, 그건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겠죠.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는 소식이 나오면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판단으로 더 보유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고 매동도 좋으니까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시즌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 상상을 사실 저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봉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뭐 소위 말하는 빅텍, 뭐 일양약, 신풍제약, 뭐 이런 엄청나게 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뭐 개별 종목 시장세 가듯이 막 한번 상친 종목이 막 계속 상치고 날아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얘가 한번 뽑을 때 다시 한번 좀 뽑아서 정말 한 20만 원 정도 터치해주는 좀 그런 환상적인 좀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리스크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서는 반드시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 100% 비중 때려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맞다. 한 바구니에 전부 넣지 말고 이런 종목도 저런 종목도 넣는 좀 그런 기질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되게 긴 주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편히 좀 쉬시고 주말에 좀 더 그 생각해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